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장중에 5,9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마감 지수 이 5,900선을 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놓으면서 장 초반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여전히 시장에는 불안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 새로운 관세를 꺼내 들었고요. 또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시장에서는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코스피 오늘 오전장에 가뿐하게 5,9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서 현대차, LG전자와 같은 대형주가 오늘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강하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내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중 저점을 내려잡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대형주들의 이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유가증권 역시나 오늘 5,900선을 지지는 못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5,846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닥은 순환매가 강했던 모습입니다. 장 초반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제약바이오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약바이오주 역시나 오후장 이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늘 약세로 전환한 종목들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1,151포인트 마감 지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개인의 수급이 견인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개인만이 순매수했던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1조 이상 담아냈고요. 오늘 외국인이 1조 이상 팔아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지만 장중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 1,400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2,000억 원 이상, 외국인은 1,8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3,600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갔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을까요? 오늘 주목해볼 이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HBM4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또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현지 시간 25일, 그러니까 국내 시간으로는 26일 오전 7시경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나 71% 증가한 1.52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실적 그 자체보다는 가이던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반도체 수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완화가 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에 따라 주가 변동성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 HBM4 이 베라루빈에서 듀얼 빈 전략을 취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삼성전자는 27만 원으로, SK하이닉스 14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주가를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기존의 107조 원에서 200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 최태원 회장이 HBM4를 통해서 마진율은 60%, 또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 실적이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메모리 반도체 또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눈에 띄었던 건 MD바이오였습니다. 상한가까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1.7%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는 1.5%,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코리아 서키트의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반도체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한 투자 포인트들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강기성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월 23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900선을 또다시 돌파해냈는데 마감 지수는 다소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오전에는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오후장 넘어갈수록 좀 약해지는 모습. 사실 전강후약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아침 시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시장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이슈들이 주말 새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관세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또 미국 이 자산운용사에서 나오는 또 한매 중지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또 반대로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계속 종목 장세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리 시장이 어지럽더라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면은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좋은 또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들이 많은데 준비 많이 해왔으니까 오늘 끝까지 또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장을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계좌를 열 때마다 이 종목들 흐름이 바뀌어서 참 정신없다라고 또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 가운데 기회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기성 파트너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이슈와 종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없어서 못 판다. HBM4 세계 최초 양산. 깃발 꽂은 K반도체. 네, 오늘 이슈로는 HBM4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고 또 반도체 여전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HBM4와 관련해서 결국 이제 이 6세대 HBM4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는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아무래도 이 양산 출하에 대한 부분들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로부터 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HBM4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차세대 AI 반도체 HBM4가 이제 탑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더 세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 모델 이 블랙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공장 생산 라인을 또 HBM4 쪽으로 또 전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환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들어가는 HBM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메모리들이 대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뭐 D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없어서 못 파는 그러면서 뭐 3개월, 6개월 사이에 가격이 뭐 3배, 4배씩 뛰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가 아니라 2분기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SK 쪽에서 이 물량을 다 독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에는 그래도 적어도 HBM 반도체 관련된 장비라든지 소재 종목들을 좀 보면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HBM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HBM4 관련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생산 라인도 HBM4 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또 확실히 국내 기업들이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더 기대감을 모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반도체 소부장이 또 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한미반도체와 코리아 서키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낙수 효과를 좀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사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를 드렸고 또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아직도 유효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반도체 시장에서 TC 본더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반도체와 관련된 그리고 장비로 넘어가는 테마가 순환해서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HBM4와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이 이제 늘어날 예정인데 이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TC 본더 4라고 해서 HBM4에 맞는 또 새로운 장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장비 업체들이 다 따라 붙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률이 같이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대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코리아 서키트는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기업인데 특히나 이 AI 가속기용 기판에 대한 부분들 글로벌 빅테크 공급망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HBM4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적층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기판의 숫자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적층할 때 필요한 뭐 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형성하는 장비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 코리아 서킷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이 소캠과 관련된 모듈 요거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요거 이제 공식 양산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빠르면은 이제 2분기부터 양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그런 해가 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부품단의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미 반도체와 코리아 서킷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걸로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제 방송 이제 자주 찾아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두 종목 다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코리아 서킷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물량에 대한 내용들 혹은 뭐 앞으로 로드맵에 대한 청사진들 뭐 그런 내용들 이제 제가 아침에 좀 언급을 드렸는데 뭐 밴드 들어오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그와 관련된 청사진이라든지 이 매출 실적에 대한 내용들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리아 서킷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아까 글로벌 빅테크 쪽으로 이제 공급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글로벌 통신 반도체 1위 기업 이 브로드컴 쪽으로 이 AI 가속기 기판 공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장 안에서는 좀 밸류가 잡혀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고마진인 FC 계열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AI 반도체 가속기용 기판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다른 소재가 들어가는 그런 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마진이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더 많이 개선된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더 큰 실적으로 또 어닝 서프라이즈로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차트 보면서 또 설명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6만 원대로 해서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거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 가격대가 내려와 있는 가격대부터 해서 보시면은 수급이 바닥에서 받쳐지는 수급들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장비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목들이랑 뭐 PBR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만큼 지금 코리아 서킷가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들, 공급 들어가는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밸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요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져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되려면 사실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 들어왔던 부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7만 원, 7만 5천 원은 분명히 넘어서 8만 원, 9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가격대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세한 내용들이나 뭐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밴드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밴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마진 위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코리아 서킷인데요. 또 피어그룹 대비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대비해서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대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지금 내다보고 계신데 자세한 투자 전략 좀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강기성 파트너님의 무료 교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가까이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도 같이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뉴스 확인하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최대 목표치를 8,000포인트 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전망보다 크게 높인 7,500에서 8,000포인트 선으로 상향했습니다. 노무라는 목표치 상향의 핵심 배경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이익 급증을 꼽았습니다. 일반 D램과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고, 메모리 기업들이 올해 국내 기업 전체 순이익의 약 64%를 차지하며 증시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익 성장률 전망도 대폭 상향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올해는 129%, 내년도엔 25%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력 설비와 원자력 등 AI 인프라 관련 산업과 방산, 바이오, 콘텐츠 업종을 유망 분야로 꼽았고, 수급 측면 역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자 보험주가 여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일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사주 의무 소각을 통해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계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지만, 이번 보험주의 주가 급등이 보험사의 실적이나 업황과는 무관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자사주의 신규 매입 없이 기존 보유분만 소각하는 것은 구조적인 주주 환원 확대라기보단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다며 업종 전반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기대되면서 삼성생명의 주가가 5% 넘게 올랐으며 미래에셋생명은 상한가인 16,12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MLCC의 가격이 인상이 될 것이란 소식에 삼성전기 등 MLCC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AI 서버의 경우 고성능 GPU와 대용량 메모리 집적 등으로 전력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 전압 변동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고용량, 고적층 MLCC가 요구되는데, AI용 MLCC는 모바일, IT용 제품보다 기술 난도가 높지만 가격은 최소 3배 이상 비싸고 탑재량도 월등히 많아 업계선 실적을 좌우할 핵심 제품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의 MLCC 공급업체인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가 AI 서버용 MLCC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무라타 제작소는 이번 분기 말까지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증권은 AI용 MLCC 시장은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주도하고 있는데, 업계 선행 지표로 평가받는 무라타가 추가 가격 인상에 나설 경우 MLCC 시장 전반으로 가격 재조정 흐름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투심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기의 주가는 13% 넘게 오르면서 42만 6,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G전자가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매출 확대와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글로벌 사우스 지역, 그중에서도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이 지난해 합산 매출액이 6조 2천억 원으로 2023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사 매출 성장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LG전자는 해당 국가에서 2030년까지 매출을 현재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으며, 외형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현지 생산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매출 상승 기대감이 증폭됐습니다. 또한 AI 및 피지컬 AI, 로보틱스 등 신성장 플랫폼을 확대하면서 AI 엑사원의 경쟁력이 가정용 로봇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LG전자의 주가는 7.28% 오른 13만 2,6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삼성전자는 1.9%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가보다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한 SK하이닉스 역시도 현재 구간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7%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2%대 약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에코프로 1.3%가량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급등을 했지만 현재는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1%대 강세, 에코프로 BM과 삼천당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제히 조정 흐름 나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현재 구간 시장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강기성 파트너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희성 파트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왔다 갔다 한다고 사실 뭐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되냐 뭐 이렇게 좀 계속 물어봐 주십니다. 특히나 이제 뭐 타이밍이라는 게 매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못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들 항상 뭐 제가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립니다.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장 흐름 속 타이밍 잡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 시장 흐름이라는 게 사실 변화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바뀝니다. 장세도 계속 바뀌고요. 물론 그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내부적인 요인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마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자, 첫 번째로 볼 게 바로 이제 시장은 항상 변한다인데 그 안에 있는 게 항상 테마는 변한다. 이 정도는 아마 다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뭐 항상 우리가 이제 잡았던 종목들 보시면은 뭐 반도체부터 해서 뭐 원전, 전력기기, 로봇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테마는 항상 변하죠. 중요한 거는 오케이 테마는 변하는 거 알겠다 이거야. 다들 아실 거예요. 아 테마가 계속 도는구나. 쉽게 돌아가는구나. 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리스크 요인을 계속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장주다 이러면은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투자가 못 들어가니까 투자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금리를 대출한다거나 뭐 이런 식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 요인이 항상 뭐 내부적인 요인이냐, 뭐 금리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외부적으로 또 미국에서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항상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물론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리스크와 시장 테마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적응을 하고 대응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응을 하고 대응.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잡자마자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잡았던 종목들은 잡자마자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잡아드리고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대응을 하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 분명히 잡아드리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저를 처음 보셨거나 아니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강의를 보시면은 조금 더 속성으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시장의 뭐다? 참여자다. 주도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가져가면은 반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때 이 저점을 잡기 위해서 들어오는 주체자, 주도자가 매수 들어오는지 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만 하면은 그렇죠. 매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딱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거 이제 잡아드리면서 종목들 금요일
또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언급드렸던 종목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단기로 잡아드렸던 뭐 하나솔루션부터 시작해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아니면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뭐 하나솔루션 4x4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급등 나오고 한 번 더 올라가죠.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거 금요일 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당일로 단타로 끊었는데 더 올라갈 거다 월요일 날. 오늘 월요일이죠. 어떻게 됐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세요. 차트 켜서 확인해 보시면은 상승이 또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종목들 잡으라고 했어요? 아니요. 매매가 쉽지 않으신 분들 혹은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굳이 따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매매 타이밍을 단기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실수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수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손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 안 나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단기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따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신호를 안 올려드려요. 그 이유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 빠르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급등락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테마 흐름 있죠. 이 변하는 테마 흐름. 요거를 정확하게 짚고만 넘어간다면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 석유, 유가 관련된 부분. 그렇죠? 그 부분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 유가와 관련된 리스크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크게 변할 수 있으나 이게 끌고 갔을 때는 수익률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리스크입니다. 종목마다 리스크가 변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흐름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전에 나갔던 종목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기술. 요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매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매도에 대한 부분 나올 때 분명히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구간에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뭐 일부 여러분들께서는 제 매도 신호가 어떻게 나가는지 받아보셨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국산화 독점하고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체코 원전 본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다. 요거 내용들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계약에 대한 부분들 다가오고 있죠. 분명히 대장주격 종목들은 급등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괜히 원전주 엄한 거 잡아가지고 수익 못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대장주 그리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이런 종목들 잡아야지 수익률이 커진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원전 관련주들 지금 수익 얼마나 나고 있어요? 그죠? 330% 넘었습니다. 뭐 원전 관련주들 해서 만약에 바닥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라면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1등, 2등, 3등 종목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오르비텍부터 해서 뭐 보성파워텍까지, 그죠? 뭐 엠밴드 참여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요거를 들고 오면서 뭐 어떤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여기 가격대 보이죠? 가격대 왔다 갔다 했던 가격대. 요거 좀 집중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주체자들이 아직까지 팔지도 않고 다시 매수를 들어갔던 자리다. 요런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 우리가 그 주체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는 주도자가 아니라 참여자일 뿐이다. 주도자만 따라가라고요. 네, 우리는 주체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체자가 어디까지 올릴지는 주체자만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는 참여해서 따라가고 대응을 계속 가져가면 돼요. 팔았나 안 팔았나. 주체자가 팔았으면은 그때 같이 팔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이거 수급까지 오늘은 준비를 했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매도 타이밍 잡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자, 매도 타이밍 잡을 때 다수의 매수 혹은 대량의 수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이날 지금 1월 달 보시면은 1월 23일 그리고 29일, 뭐 2월 3일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내용들 보이시죠? 잘 보세요. 자, 그 뒤로 요 수급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기간이 1월 아까 말씀드렸던 23일부터 2월 6일 구간입니다. 분명히 들어왔음에도 움직임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미 숫자로 찍혀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된다고요. 대신에 뭐라고요? 제가 요거 거래량 수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거래량 수급 들어왔는데
재료에 대한 내용들이 섞여 나올 때 그때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요 부분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요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안 올라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마에 대한 그 시장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또 괜히 또 요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될 것도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자, 지금도 보시면은 2월 20일 해서 오늘까지 수급이 계속 쌓여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여기쯤에서 일절 조금 해봐도 되겠네 이런 말 제가 한 적 있나요? 솔직하게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수급 보면서 그리고 매도 타이밍 잡는 거 제 강의 드렸던 거 혹시나 뭐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엠밴드나 또 너튜브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리죠.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좀 더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왜? 여기 아까 전에 요 매도 나오는 구간에서 파셨던 분들 분명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 그게 나중에 자기 자신한테 도구로 작용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팔지도 못하고 고점에서 손실로 이어지는 경험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꼭 참고를 해보셔라.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유진테크 1월 14일 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것도 차분하게 볼게요. 잘 보세요. 자, 1월 26일 그리고 27일 자,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매수했던 가격대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떨어졌을 때 분명히 추가적으로 여기 아직 손절가 터치는 안 했어요. 근데 7만 원까지 빠져도 상관없는 자리다.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확대해서 좀 진행해보자.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4%까지 전환하고 그 뒤로 쭉쭉쭉쭉 해서 신고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응 가격에 대한 부분들 수급 들어온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 터지면서 앞으로 나올 재료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간을 거치면 우리가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물론 테마의 흐름에 의해서 재료가 나오는 종목들을 잡아야지.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또 3월 달에 또 GTC 2026이라고 엔비디아에서 또 내용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비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더 가겠구나. 더 갈 겁니다. 요거 이제 수렴구가 나오면 또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은 이제 올라간다 하면서도 내용들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사실 밴드에다가 올려드리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응 전략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그죠? 마이너스 8%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반도체 지금 변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공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D램에서 나머지 HBM4 쪽으로 전부 다 공장을 생산 라인을 전환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D램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올해 지나고 나면은 뭐 내년부터 생산도 안 한대요.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은. 그러면서 지금 이 그래픽 카드라는 이런 부분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컴퓨터를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못 사고 있어서 또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테마를 알고 리스크 요인이 뭔지 알고 나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이런 쪽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더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이라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런 내용들, 수급에 대한 내용들, 하다못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저를 좀 주목을 해보시던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은 조금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원전선 상한가 갔죠. 그죠? 제가 전력기기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전선주들은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요? 공짜 수익이다. 제가 이거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월 이제 중순부터 추천드리고 공략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 뭐 일진 전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은 말씀 안 드렸어요. 뭐 강원전선이니 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뭐
그 수량이라든지 주식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됐는지 보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까지 딱 상한가 달성했어요. 상한가 달성하면서 정확하게 50% 수익을 달성했고, 보시면은 상한가 달성했지만 이제 갭상승하면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한 7, 80%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장주를 잡으라고. 모르겠으면은 일단 대장주를 잡고 봐라. 내가 손실을 회복하는데도 정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테마 순환에 맞는 종목을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대원전선 저번 주 목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선 관련주들, 전력기기 관련주들, 구리사재기 해외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일축되는 내용들이 아침에 나왔길래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올라는 갔지만 우리나라에 적용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또 내용들이 더 나올 겁니다. 우린 그거 보면서 대응하면 되고, 이미 매수 주체자들은 들어와서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일 매도할까요? 모레 매도할까요? 또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다, 지금. 이거 T 보시면서도 매도, 그래서 지금 하냐, 내일 하냐. 지금 하냐, 내일 하냐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줄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매도를 하면 된다. 분명히 그때 신호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한번 끊어갈 건지, 한번 끊어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은 쭉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 상황에 맞게끔 결정을 하시면 돼요. 내 자금 상황에 맞게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을 때 필요한 3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돈 급한데 안 팔고 있다가 내가 이날쯤에 돈이 급한데 이때 안 팔았어. 그러면 결국엔 내가 또 수익 봤던 걸 어느 정도 반은 반납을 해야 된다면,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금 상황이라는 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원전선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자, 요쯤 되면은 오늘 공략주도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하시겠죠? 자, 근데 아직 남았습니다. 태웅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웅은 이제 2월 9일 거의 바로 전주입니다. 저번 주 이제 설날이었으니까 그 전주가 될 것 같은데, 설날에는 이제 방송을 못해서 이제 2월 9일이랑 2월 10일이 이렇게 나갔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렸던 태웅 종목. 요것도 이제 바로 급등이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보시면은 차트의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보여지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은 수급의 주체자들이 계속 바닥을 받쳐간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지금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아직까지 못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태웅,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요거는 어디 대장주입니까? 어디 대장주? 그렇죠. SMR 쪽에서 이 단조 부품 만드는 거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왜냐면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단조 부품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최대 규모 이 부품을 만드는 그런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조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조라는 게 뭐 물론 그 SMR 쪽에도 들어가겠지만 대형 원전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나오면은, 원전에 대한 내용이 그냥 엮여서 나오면은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상승폭이 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잡았던 원전 종목들도 있겠지만 SMR 관련된 부분 나오면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바로 넘어가서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난 종목에 대해서 오늘 하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진테크처럼.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대응 전략 가지고 왔는데, 매수를 그때 요 높은 가격대에서 조금 했습니다. 일단은 그때 했는데, 일단은 이제 시장 신호가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거나 매수 들어왔던 가격대 여기 있죠. 16,000원대 가격대랑 15,000원대 가격대, 여기서 이미 들어왔던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지면은 사실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들 이 인텍플러스도 마찬가지로 HBM4와 관련된 부분 있죠. 관련돼서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나중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죠. 그러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재료라든지 테마 순환 나오는 부분들 보고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나오기도 전에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재료가 그건데 그거 나오기 전에 판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시장의 변화들 맞죠? 시장의 테마 변화들, 리스크 요인들 그게 뭔지 딱 보고 리스크는 지금 시장의 관세라든지 이런 내용들 막 엮여서 나와. 근데 변화, 시장에 지금 나오는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은 반등 나오네. 그러면 리스크 선 터치하기 전에 끌고 가서 변화에 맞서서 그냥 들고 가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 재료 내용 나왔는데 거래량 터져주는데 만약에 상승이 크게 못 나오고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 이렇게까지 딱 말씀드리고 오늘 또 공략해야 되는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바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수페타시스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인데 요거 기판 독점적 지위 딱 나오죠? 여러분들 딱 나오죠? 느낌 오죠? 요거 우리나라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이구나. 독점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기존 제품 대비해서 단가가 두세 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거 이제 많이 쓰죠? MLB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드만 보면 돼요. 볼드, 기판, 오케이? 그리고 AI 서버용 초고타층 이 MLB 공정은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D램 줄이고 HBM 쪽으로 늘린다라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세게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가격 전략 바로 갈게요. 지금 10만 5천 원인데 아마 지금 10만 6천 원, 7천 원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일단은 뭐 나와 있는 가격대보다 최대한 낮게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요 박스권 상단부인 12만 원 요거 돌파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대는 9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가격대 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일단은 요거는 대응 가격대니까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국내 유일의 TSMC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TSMC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 내용들이 아마 엮여서 나올 거다. 특히나 NPU랑 온디바이스 AI 핵심 가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안 거치고서는 TSMC 쪽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이랑 주봉 이렇게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엠밴드 들어오시면은 제가 잠시 후에 너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 종목 알아보고 또 종목들 설명 드릴 테니까 빨리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대원전선 저희 앞서서 강기성 파트너님과 공략주로 잡아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나도 제2의 대원전선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무료 공부방 기회들 포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략주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히든주로는 TSMC 공식 협력사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면 문자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기성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